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원가 기초에 관련된 문제들을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원가 집계 계정 흐름으로 가장 맞는 것은 당기 총 제조 비용은 제품 계정 차변으로 대체된다. 당기 총 제조 비용이 뭡니까? 예죠. 요 세 개를 합쳐서 당기 총 제조 비용이라고 그랬죠. 이 당기 총 제조 비용이 어디로요? 제품 계정 차변으로 이렇게 대체된대요. 얘가 아니죠, 여러분. 누굽니까? 일로 가는 거. 누구지만 얘죠, 얘. 당기 제품 글씨 똑같잖아요. 당기 제품 제조 원가가 제품 계정 차변으로 대체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린 말이 되겠죠. 당기 제품 제조 원가는 제품 계정 차변으로 대체된다. 그럼 맞는 말이겠네요. 2번도 그러니까 틀렸죠. 당기 제품 제조 원가가 얘가 누구예요? 제품 계정 차변으로 가야 되죠. 그 다음 당기 매출 원가는 상품 매출 원가 차변으로 대체된다. 네, 얘 3번이 맞는 말이죠. 3번이요? 네, 누가요? 예, 제가 안 썼지만 얘가 매출 원가, 요 매출 원가는 상품 매출 원가 차변. 지금 제가 요 계정은 그리지 않았지만 요 계정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매출 원가 계정에 얘가 매출 원가가 일로 차변 계정으로 이렇게 대체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문제에선 상품이라고 했죠. 상품이란 말 썼다는 건 도소매 기업이었나 보죠. 도소매 기업도 요 글씨가 매출 원가거든요. 그래서 매출 원가 차변으로 대체된다. 예, 3번이 맞는 말입니다. 4번은 왜 틀렸나 볼게요. 당기 재료 소비액은 재료비 계정 차변. 당기 재료비 뭐요? 소비액. 요게 소비액이죠. 얘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당기 재료 소비액이 얘네들이 일로 투입되는 거라고 그러죠. 직접 재료비. 요 투입액은 직접 노비. 얘 제조관제비. 이렇게. 그러니까 누구 차변으로 가는 겁니까? 예, 재료비 쓴 거는 제공품 계정 차변으로 가는 거죠. 예, 재료비 계정이 아니라 제공품 계정 차변으로. 그래야 맞는 말이 되겠네요. 이걸 제공품 계정이라고 고쳐야겠죠. 31번 제조 원가 명세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제조 원가 명세서를 통해서 원재료 매입액을 파악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거 보여드리면서 이거 잘랐죠? 여기까지라는 거. 여기까지가 뭐다? 제조 원가 명세서. 이건 손익 계산서. 지금 문제에서 요거 말했죠. 이거 알고 싶으면 어디 보면 됩니까? 요 상단이니까 제조 원가 명세서. 예, 그래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제조 원가 명세서를 보면 당기총 제조비용을 파악할 수 있다. 당기총 제조비용, 당기총 제조원가 알 수 있네요. 세 번째, 매출원가를 알 수 있다. 여러분 매출원가는 요 세 개. 기초제품, 기말제품 매출원가는 뭘 봐야 된다? 손익계산서. 그래서 3번이 오답이죠. 제조원가 명세서를 봐서는 알 수가 없죠. 뭘 봐야 된다고요?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매출원가를 파악할 수 있죠. 4번도 맞죠? 기말 제공품 이거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네요. 32번 짝이 적절하지 않은 것. 단 재무제표는 몇 년? 2개년 비교 형식으로 제공된다. 기말 제품 여러분 재무상태표에 제품이라고 나타나는 게 기말 제품이죠. 그리고 금방 또 봤죠.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기말 제품이 나온다고 그랬죠. 금방 기초제품, 기말 제품 같은 건 손익계산서. 그리고 재무상태표에는 이런 이름으로 써지는 거죠. 그냥 재무상태표에는 뭐라고요? 제품이라고만 써집니다. 근데 앞에 무슨 말이 생략된 거예요? 기말 제품. 두 번째, 재무상태표에는 기초제품. 여러분 원래는 이거 안 됩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이쪽에 가서 다시 볼게요. 이게 재무 상태표면요.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원, 재료 얼마 얼마 얼마, 제공품 얼마 얼마 얼마, 이건 저희 수업 초반에 했던 내용인데 좀 오래돼서 제품 얼마 얼마. 그러면 여러분 재무상태표는 언제 기준으로 작성되는 겁니까? 특정 시점. 언제요? 결산이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써있는 원재료, 제공품, 제품은 언제 날짜를 의미하는 겁니까? 기말. 그래서 얘네들은 기말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2번은 재무상태표는 기말 제공품은 알 수 있지만 기초 제공품은 알 수 없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문제를 잘 보시면 문제 두 번째 줄에 보세요. 단, 재무제표는 몇 개년? 2개년. 그러니까 작년 거도 여기 있는 거죠. 작년 뭐요? 18년도 거. 이건요. 19년도 거. 그러면 여기에도 원, 재료, 제, 공, 품, 제품 얼마 얼마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금액들은 언제 금액입니까? 18년 12월 31일 금액이죠. 여기 있는 금액은 19년 12월 31일 금액이고, 그런데 작년 말의 금액은 뭐랑 똑같은 겁니까? 올해 기초와 똑같죠. 그러니까 기초 제공품은 올해 거 갖고는 알 수 없지만 작년 거 2개년으로 보니까 작년 거를 보면 이 금액들이 올해 기초 금액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입니다. 왜냐? 2개년으로 보니까. 그냥 요 말이 없으면 여러분 요 말이 없으면 2번이 잘못된 말입니다. 근데 요 말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3번은 재무상태표에 나오는 건 다 기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3번도 맞고 4번이 틀렸죠? 왜? 원재료비요? 재무상태표는 기말 원재료가 나오는 거고 원재료비는 뭡니까? 원재료비는 예죠, 예. 직접 재료비. 그건 뭘 봐야 돼요? 제조원가 명세서. 여러분 얘랑 다른 겁니다, 여러분. 글씨 비슷하다고 여러분 헷갈려 하시는데 얘랑 다른 겁니다, 여러분. 누구랑? 원 재료와 원 재료비는 다른 겁니다. 원재료는 뭡니까? 자산. 원재료비는요. 이게 원가입니다. 원가.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슈퍼에 가서 라면 10개를 뭐 했어요? 샀어요. 매일. 그 다음에 라면 사서 뭐 했겠습니까? 먹었어요. 끓여 먹었어요, 여러분.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근데 몇 개 만들어 먹었어요? 2개. 그러면 몇 개는 남아 있겠습니까? 여러분 재고가 8개는 재고로 남아 있어야겠죠. 자, 그럼 여기서 원재료는 몇 개입니까, 여러분? 이게 원재료입니다. 원재료 사온 거 몇 개? 10개입니다. 원재료 10개를 사왔습니다. 그 중에 몇 개를 만들어서 없애버렸습니까? 먹었습니까? 2개. 그럼 원재료비는 2개입니다. 만들어서 다 만드는데 소용됐죠. 그러면 나중에 다시 원재료는 몇 개 되는 겁니까? 8개. 처음에는 원재료가 10개였지만 2개는 만드는데 썼고 나머지 8개는 계속 새 거로 남아있죠. 그래서 원재료는 자산이고 원재료비는 투입된 원가입니다. 만드는데 쓴 원가. 그래서 원재료와 원재료비는 아주 다른 겁니다. 여러분 얘처럼 다른 거예요. 소모품과 소모품 비가 다르듯이 소모품은 새 거 상태라고 그랬죠. 쓰지 않은 거. 소모품비는 사용한 거. 사용하지 않은 거 만드는데 쓴 거. 원재료비. 다릅니다. 글자 비슷하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음 33번 누가요? 단기 제조 원가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보다 크다면. 여러분 33번은 문제 보면서 여러분이 떠올라야 됩니다. 이런 글씨를 보면 여러분 머릿속에 얘가 떠올라야 됩니다. 여기 그대로 나오잖아요. 단기 총 제조원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 얘네들. 그죠? 이게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안 풀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건. 누가 크다고요? 얘가 크대요. 그럼 가정을 해볼게요. 얘가 얼마? 100만 원.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하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얘가 얘보다 크니까 얘는 그냥 50만 원. 그럼 문제 가정이 맞지 않나요?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보다 크다. 얘가 이거보다 크면 되니까 숫자 하나 예를 들면 그럼 보십시오. 이렇게 계산돼야 되잖아요. 그럼 그냥 하나 얘기해 주죠. 얘가 0이라면 얘가 얼마면 되겠습니까? 50만 원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누가 더 많아야 됩니까? 기말 제공품이 기초 제공품보다 커야 되죠. 거꾸로 얘기하면요. 기초 제공품은 기말 제공품보다 작은 숫자가 돼야 되죠. 그냥 숫자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이렇게 계산돼서 나오려고 하면.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겁니까? 4번. 기초 제공품은 기말 제공품보다 작아야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게 떠오르셔야 됩니다. 이게 떠오르시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4번이 정답이고 34번 틀렸죠. 제조 원가 명세서만 보면 여기가 제조 원가 명세서 요 부분까지가 여기까지 보면 매출 원가를 알 수 있나요? 모르죠. 왜? 이렇게 계산돼야 되는데 밑에 부분까지 계산돼야 되는데요. 그죠? 그래서 매출 원가는 알 수 없죠. 매출 원가를 구하는데 얘도 필요하긴 해요. 필요하지만 이것만 갖고 매출 원가를 바로 알 수는 없죠. 왜? 여기다가 이걸 더하고 빼야 매출 원가가 나오니까. 그래서 단기 제조 원가 명세를 봤다고 해서 매출 원가를 바로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1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2번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상품 매매 기업, 도소매 기업에선 제조 원가 명세라는 게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안 만듭니다. 다. 뭐 만들려고 마음 먹으면 만드는데 만들면 아마 보는 사람들이 왜 굳이 힘들게 이거 뭐 굳이 이 서류를 왜 종이 쪼가리를 자꾸 늘려서 만들었지 그런 얘기 할 겁니다, 여러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제조 원가 명세서 단기 총 제조 비용 여기 나오죠, 요거 알 수 있죠. 그다음 제공품 계정의 변동상 제공품 알 수 있죠, 이렇게.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은 처음보다 기말 제공품이 얼마 뭐 늘어났는지 줄었는지 알 수 있겠죠. 35번 매출 원가 기초 제품 플러스 단기 제품 제조원가 마이너스 기말 제품 맞네요. 요거 떠올리시면 그 다음 두 번째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맞나요? 이 공식 맞네요. 이거 3개 써 있는 거니까 요 3줄 써 있는 거 맞고 세 번째 단기 총 제조원가는 틀렸죠. 단기 총 제조원가는 뭡니까? 요 3개 더한 거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 간접비. 직접 노비, 직접 노비, 가공 원가가 아니라 제조, 간접비라고 하셔야 되죠. 아니면 얘를 빼든가. 왜? 가공 원가가 직접 노비하고 제조 간접비 합친 거니까 요렇게 둘이 더한다고 해도 맞겠죠. 3개 더한 셈이니까. 그래서 어쨌건 3번이 틀렸죠. 4번은 요건 뭡니까? 원재료 소비액 요 얘기는 4번에 써 있는 건 요 첫째 줄 얘기하는 거죠. 직접 재료비가 원재료비라고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기초 원재료 플러스 단기 원재료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원재료 요 얘기 써 있는 거네요. 4번. 그 다음 36번 제조 원가 명세에 관련된 설명이다. 재료 소비액의 산출 과정의 표시다. 금방 했던 얘기. 재료 소비액 요게 재료 소비액이거든요. 직접 재료비가 원재료비, 재료비 소비액 이렇게 계산돼서 재료비가 어떻게 소비되는지 알 수 있다. 두 번째, 단기 총 제조 원가하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단기 총 제조 원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다 나타나죠. 세 번째, 기초 재료 재고와 기말 재료 재고. 이거죠. 기초 재료, 기말 재료 다 나타나네요. 4번이 틀렸네요. 기초 제공품 재고 여기 있네요. 기초 제공품. 기말 기초 제품 재고. 기초 제품 재고는 여기 있죠. 기초 제품은 손익 계산서. 그래서 손익 계산서를 봐야 되죠. 제조 원가 명세서가 아니라. 그래서 4번은 요 뒷얘기 때문에 틀렸네요. 뒷얘기가 요 얘기를 빼야 되죠. 4번이 정답. 그다음 37번 계산 문제 딱 보자마자 이게 떠오르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요 박스 과정 요게 그럼 37번 여기다 껴 넣어 볼게요. 제가 37번 문제 기본 원가. 기본 원가가 뭡니까, 여러분? 요 두 개 합친 거. 합쳤더니 얼마래요? 120. 그죠? 제가 옆에다 다시 쓸게요. 요거 둘이 합쳤더니 120.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이거 세 번째 거 20. 그러면 밑에 나오죠. 이게 얼마입니까? 140. 단기 총 제조 원가가 그 다음에 아랫줄에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얘죠. 130. 그 다음 네 번째 기말 제공품 얘 25만 원. 그럼 뭘 물어보는 거겠어요? 얘 물어보는 거죠. 이거 역시 140에서 얼마를 더하고 25만 원을 뺐더니 뭐가 나왔다? 130만 원이 나왔다. 그럼 얼마를 더 더해줘야 됩니까, 여러분? 130이 나오시려면 네, 15만 원이죠. 여기가 15만 원이 돼야겠네요. 그래야 이렇게 더해서 이거 빼서 얘가 나오죠. 맞나요? 네. 그 다음 문제 38번. 38번도 얘입니다. 결론은 38번 보시면 45,000원에 직접 재료를 구입하였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얘죠. 재료를 사온 거래요. 그러니까 얘입니다, 여러분. 요 금액 45,000원. 그 다음에요. 제조 간접비 얘죠. 27,000원. 그 다음 세 번째 점 총 제조 원가는 109,000원. 총 제조 원가 얘가 109,000원. 그 다음에요. 마지막 6월 초에 재고 직접 재료라고 그랬어요. 재료의 초 재고 누굽니까? 얘 8,000원. 초의 재료 8,000원. 그 다음에요. 말 재고 6,000원. 얘 말 재고 6,000원. 그러면 직접 재료비가 계산 되겠죠. 8,000원 플러스 45,000원 마이너스 6,000원. 그럼 얼마 나옵니까? 이게 47,000원이네요. 그러면 질문은 뭡니까, 여러분? 맨 마지막 거 이거죠. 직접 농비 어떻게 하면 나옵니까? 요 세 개 더해서 109,000원이 나오면 되죠, 여러분. 그러면 얼마 돼야 됩니까? 저희가 35,000원이 돼야겠네요. 요 금액이 109,000원에서 이거 빼고 이거 빼면 이 금액 나오겠죠? 35,000원. 1번이 정답. 그 다음 39번 단기 총 제조 원가를 물어봤습니다. 기초제공품 2만원, 얘 2만원. 그 다음 기초제품 5만원, 얘 5만원. 매출원가 맨 마지막이죠. 50만원. 그 다음 기말제공품 여기네요. 35,000원. 그 다음 기말제품 4만원. 이거 거꾸로 구하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여러분 요거 얼마겠습니까? 요 자리 여기서 이거 더하고 이거 빼서 얘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꾸로 계산하셔도 되겠죠. 얼마면 됩니까, 여러분? 51만 원이겠죠, 이게. 그래야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51만 원이 얼마요? 49만 원이죠. 49만 원이 돼야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질문은 뭡니까, 여러분? 얘 물어봤죠, 얘. 얘도 나오겠죠, 여러분? 이거 더해서 이거 빼서 이게 나오는 거니까, 그죠? 그럼 49만 원에서 35,000원 더하고 2만 원 빼시면 되겠죠. 그럼 얼마 나옵니까? 50만 5천 원이 되겠네요. 맞죠? 답은 3번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40번 기말 제공품은 기초 제공품에 비해서 80만 원이 증가했다. 그런 말 나오네요. 그러면 그럴 때는요. 막연히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 헷갈리고 기말 제공품은 기초 제공품 얘죠. 이거 얘보다 80만 원 증가됐다. 그럴 땐 숫자를 그냥 예를 드십시오. 예를. 어떻게 예 들면 됩니까? 기말 제공품이 기초 제공품보다 80만 원 크면 되죠. 그러면 가장 단순하게 얘를 0으로 놓고 얘를 80만 원으로 놓으면 되잖아요. 그럼 문제 말하고 맞죠. 기말 제공품은 기초 제공품보다 80만 원 늘어난 셈이죠.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비 비율이죠. 그냥 비율. 1대 2대 3.
얼마인진 모르겠지만 비율만 1대 2대 3이래요. 그 다음 얘가 얼마입니까? 100. 맨 마지막에 얘가 100만 원이란 말은 나왔죠. 그러면 일단 이거는 구할 수 있겠네요. 얘가 얼마가 되면 될까? 180이 되면 되겠죠, 일단. 그러면 여러분 얘도요. 얘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비율은 얼마? 1. 얘도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비율은 2. 얘도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비율은 3. 그럴 땐 어떻게 놓으면 됩니까, 여러분? 예. 얘를 1x, 2x, 3x. 그럼 비율은 1대 2대 3이죠. 정확한 값은 모르니까 미지수 x를 쓴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개를 다 더하면 6x죠. 1x, 2x, 3x를 다 더하면 이게 얼마가 돼야 돼요? 182. 그러면 x는 얼마입니까? 30만 원. 그러면 얘가 얼마라는 소리입니까? 30. 얘는요. 직접 노비는 60. 제조간접비는 90. 1대 2대 3. 다 더해 보십시오. 180 나오네요. 네, 했죠? 질문은 직접 재료비 30만 원이 정답이네요. 1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 41번 제조 지시서. 여러분 이거는 이제 뭐 제조 지시서인데 제조는 말 그대로 지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 서류 이름이에요. 서류 이름. 제조 지시서란 건 여러분 이제 뭐 물론 이제 여러분 제조 기업들에서 어떤 회사들은 이렇게 뭐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그냥 말로 할 겁니다. 당신 오늘 무슨 일 하세요? 오늘은 어떤 거 만드세요? 이렇게 말로 할겠지만 규모가 큰 회사들은 직원이 많고 그러면 일일이 직원들 찾아다니면서 말로 할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종이를 줍니다. 제조지시라고. 이게 다 전달이 돼갖고 오늘 내가 할 작업, 오늘의 내 일의 분량, 뭐뭐를 해야 되는지 그 제조지시에 따라서 작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제조지시 넘버 2란 건 어떤 1번 작업을 할 때 제조원가는 5만 2천 원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데 그 다음에 2번 작업을 하는데 2번 일을 할 때는 원가가 7만 원이 발생하고 물건 만드는데 7만 원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제조시 3번 작업을 할 땐 5만 원이 들어갔다. 자, 이걸 그대로 다시 옮겨가서 여기다 역시 얘가 떠올라야 됩니다. 다 이거에 대한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나온 게 뭐예요? 전부 다 이거죠. 제조 원가 얼마다? 어떤 작업을 할 땐 5만 2천 원. 그 다음 또 넘버 2라는 작업을 할 땐 7만 원. 그 다음 세 번째 작업을 할 때 5만 원. 그러니까 얘가 총 얼마란 소리입니까, 여러분? (17만 2천 원) 2천 원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점. 네 번째 점은 뭐예요? 월초 제품 재고. 이거죠. 초 제품 얼마? 5만 원. 그 다음 마지막 줄 월말 제품 말 제품 재고 4만 원. 그 다음 맨 마지막 단 제조 지시서 3번은 뭐다? 미완성. 여러분 미완성이란 말이 뭡니까? 제공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작업을 몇 개 했습니까? 1번 작업, 2번 작업, 3번 작업 했죠. 3개. 근데 이건 뭐래요? 미완성. 그러면 얘네들은 말이 없지만 이거 두 개는 뭐라는 겁니까? 완성. 완성이란 말이 뭡니까? 일이 끝났다는 거죠. 여러분 일이 끝나면 뭐가 된 겁니까? 제품이지. 다 만들었다는 소리겠죠. 얘가 뭡니까 여러분? 미완성이 뭡니까? 제공품이지. 왜? 다 못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공품 이게 미완성이라고 그랬죠. 넘버 3번이. 그래서 이게 뭡니까? 다 못한 거. 이게 기말 제공품이죠. 시간이 다 지났음에도 일을 끝내지 못했다. 그래서 기말 제공품을 의미하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써있는 말 넘버 3번은 미완성이란 말이 이게 기말 제공품이다. 3번이. 여러분 3번 일하는데 돈 얼마 들어갔습니까? 5만 원이라고 됐죠. 이 5만 원 3번 작업하는데 들어가는 돈인데 일을 끝내지 못했으니까 이게 기말 제공품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하나 안 줬죠. 기초 제공품은 요 말은 언급이 없죠. 이럴 땐 어쩔 수 없죠. 이게 0으로 놓고 생각하죠. 특별한 말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알 수 있겠네요.
17만 2천 원에서 0 더하고 5만 원 빼면 12만 2천 원이죠. 그 다음에 12만 2천 원에서 5만 원 더하고 4만 원 빼면 13만 2천 원. 질문이 뭡니까? 매출 원가 13만 2천 원. 3번이 정답입니다. 예, 여러분 이거를 꼭 머릿속에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 41번은 조금 처음에 할 때 41번은 어렵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그 말들을 조금씩 바꿔서 냈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당부드리지만 요 7번을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원가는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데 계산 문제 나올 때 여러분 소위 말해 공식이라고 하죠. 우리 수학 시간에도 공식처럼 이건 달달달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 42번 매출원가를 또 물어봤습니다. 42번이 더 쉬울 것 같네요. 아예 노골적으로 다 써 있으니까 얘가 얼마? 200 기초제공품 20 기말제공품 10 그러면 이거 계산 되겠네요. 여러분 얼마입니까? 210만원. 그 다음에 기초제품 알려줬죠? 얼마? 40 기말제품이요? 50 그럼 얘도 나오겠네요. 210에서 40만원 더하고 50만원 빼면 200이네요. 질문이 뭐라고요? 매출 원가 200. 그래서 1번이 정답. 43번 다음 자료에 의해서 기말 제공품 재고는 얼마인가? 직접 재료비 80. 얘 80이래요. 직접 노비 100. 100만원. 제조간접비 140. 그러면 얘 나오죠? 마지막 얼마입니까? 200 아니 죄송합니다. 320이네요. 3개 다 더하니까. 그 다음에 기초 제공품 얘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다. 150.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안 나와 있고 맨 마지막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 355만원. 질문이 얘겠네요. 이거 기말 제공품은 얼마냐? 예, 계산되죠? 320만원에서 150을 더하고 얼마를 뺐더니 355만원이 나와야 된다. 그럼 이 안에 들어갈 말은요? 115만원이죠. 됐죠, 여러분? 예,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여러분 D자료 보이시나요? 외주 가공비. 외주 가공비는 여러분 외주가 뭐라고요? 다른 회사한테 일을 부탁하는 겁니다. 예, 이 작업 좀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회사가 돈 주는 거. 그러니까 외주 가공비. 자, 여러분 외주 가공비 뭐냐면 저 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물건 만드는 데 들어가는 게 제조 원가다. 직접 재료비도 아니고 직접 노무비도 아니다. 그럼 다 제조 간접비다. 그래서 외주 가공비는요. 제조 간접비 중에 하나입니다. 외주 가공 얼마요? 50만원. 그러니까 제조 간접비가 얼마 있는지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외주 가공비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더했더니 140이 됐다는 거고. 그래서 외주 가공비를 별도로 또 더해주면 안 됩니다. 왜? 요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140만원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조 간접비를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일 뿐이니까. 그 다음 44번 기말 제공품은 기초 제공품에 비해서 50만원 증가했다. 아까도 그랬죠, 여러분? 예를 들라고 이걸 0으로 놓고 50으로 놓으면 맞죠. 직접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얘가요 60%래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150. 얘 말하는 거죠. 이게 150. 그럼 여러분 얘 계산되죠? 요거 얼마입니까? 200. 그러면 질문은 뭡니까? 가공 원가. 가공 원가가 뭡니까? 요 둘이 더한 거. 그럼 나오죠, 여러분. 왜? 여러분 얘가 60%면 요 둘이 더한 건 몇 프로입니까? 40%. 뭐 그렇게 해서 차도 되고요. 여러분 얘가 얼마인지 이제 알 수 있죠. 왜? 이 세 개를 더해서 200이 돼야 되는데 직접 재료가 60%래요. 그럼 얼마라는 소리입니까? 이게 120만 원이라는 소리죠.
그럼 가공비 요 두 개 더한 거잖아요. 그럼 얼마 돼야 돼요? 가공비는 둘이 더해서 80만 원이 나와야 200이 나오겠죠. 셋 다 더한 합에. 그래서 가공비는 80만 원. 4번이 정답. 그 다음 45번 당기 총 제조 원가는 520만 4천 원. 예, 520만 4천. 제조 간접비는 얘는요 모르겠지만 직접 노무비의 75%. 그 다음 제조 간접비는 누구예요? 당기 총 제조 원가에 이거의 24%래요. 누가? 제조 간접비가.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일단 아는 거 520만 4천 원 곱하기 24%.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124만 8,960원. 그래서 누가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까? 예, 제조 간접비를 구해냈죠. 124만 8,960원. 왜요? 이거의 24%니까. 520만 4천원의 24% 하니까 124만 8,960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직접 노무비도 알 수 있겠네요. 이제 왜? 직접 노무비는 뭡니까? 직접 노무비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직접 노무비의 몇 프로요? 75%를 하면 이게 뭐가 된다고요? 제조 간접비 124만 8,960원이 될 거다. 그러면 직접 노비는 어떻게 구합니까? 곱셈으로 돼 있으니까 이걸 넘기면 뭐 하면 됩니까? 나눗셈. 그러면 계산기 124만 8,960원 나누기 75%. 그럼 얼마가 나옵니까? 166만 5,280원. 이렇게 나오네요. 165만 6만 5,280원. 질문은요. 직접 제로비 이걸 물어봤네요. 구할 수 있죠? 왜요? 요 세 개를 더하면 이게 나와야 되니까. 그죠? 520만 4천원에서 저 두 개를 빼면 되겠네요. 520만 4천에서 166만 5,280원을 빼고 124만 8,960원도 빼주면 얼마 나옵니까? 228만 9,760원. 2번이 정답이네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기본 문제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당부드리지만 원가액에서 계산 문제 비율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게 가장 원가액에 기본되는 계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수를 쓰든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걸 못하면 이건 솔직히 아마 다른 분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원가액에서 이걸 모르면 뒷부분은 사실상 원가액에 봐도 별로 소용이 없을 겁니다. 이게 원가의 가장 기초적인 사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시면 뒤에 원가도 더 힘들어집니다. 이건 꼭 하셔야 됩니다. 무슨 수를 쓰든 이런 건 꼭 풀어내셔야 됩니다. 이거 머릿속에 꼭 집어넣으시고 이 말이나 다 같은 거라고 그랬죠? 치계정으로 표현한 거나 옮기면 그래서 일단 이걸 꼭 하시고 좀 저기 하시면 요 치계정으로도 한 번씩 이렇게 그려보십시오. 그럼 원가의 흐름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건 머릿속에 좀 이렇게 흐름이 잡히실 겁니다, 여러분. 요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 이론할 때 여기 쭉 다 배웠지만 여기서 가장 하나만 꼽아라. 저는 이걸 꼽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꼭 이 내용은 숙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